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저 뭐야? 혐오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이게 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번 했었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한번 써봤는데 이게 이걸 쓰는 게 차라리 제가 안 감은 머리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괜찮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어제 창 기자가 그 라이브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봤는데 창 기자 저렇게 고생하고 많은 분들의 좀 호응을 이끌어서 너무 감동도 했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파트너로서 그래서 제가 저도 크리스마스 때 뭐 여러분들께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빅뉴스를 담은 소식은 아니지만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 라이브 막바지에 조나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수원 삼성 담당인데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켰습니다. 일단 빠르게 뭐 넘어가 보면 요새 뭐 하드코어라고 컨셉을 지가 잡았더라고요. 표창 기자가. 그래서 저도 하드코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나탄 이제 텐진테다에서 계약이 끝나고 뭐 인사까지 했죠. 이제 뭐 즐거웠다. 그러면서 무슨 세징야마 뭐 SNS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 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약간 매년 나오는 레파토리죠. 조나탄이 임팩트가 너무 컸잖아요. 그때는 사실 조나탄 혼자서 팀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구에서 수원에서 활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나탄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어떤 루머가 퍼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조나탄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조나탄은 뭐 이번 겨울에는 이제 K리그 오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당연해 보이는 게 일단 텐진테다 가면서 뭐 재계약도 한번 하고 연봉이 뭐 40억 이상까지 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K리그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니죠. K리그에서는 연봉 10억도 지금 뭐 빅 클럽들도 벌벌 떠는 그런 그 시장 상황인데 40억 이상 된다. 뭐 반토막해도 20억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조나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니즈가 너무 좋은 선수지만 너무 그 비싸기 때문에 니즈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나탄 역시 아마도 뭐 중국 리그가 지금 변화가 있다고 해도 중국 리그에 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브라질로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수원 얘기를 하면 타가트가 갔죠? 제가 단독을 했는데 셀에서 오사카로 이게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게 모자가 작나? 뭐 모자가 이상하네. 타가트가 가면서 이제 외국인 자리가 비었죠. 그리고 크리피치도 진작에 떠나면서 외국인 공격수를 두 명 영입해야 되는데 이미 제리치 창 기자가 기사를 썼죠. 제리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리치가 아마 이종료랑 연봉을 합치면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들여야 돼요. 그 정도로 수원이 투자를 했다. 여기까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 경쟁이 붙었었죠. FC 서울과 경쟁이 붙었었는데 제가 취재한 관계자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구단이 원하는 느낌이었고 수원은 박건하 감독이 원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쟀겠죠 이렇게 조건이 비슷하니까 쟀을 때는 그래도 감독이 원하는 어떤 팀이면 그 자기를 뭐 충분히 100% 써먹을 거란 느낌이 들지만 약간 구단이 원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그 말은 뭐 감독은 그렇게까지 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박건하 감독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 아마 초중순 뭐 그쯤에 이제 돌아와서 뭐 자가격리 끝내고 뭐 팀 훈련 합류해서 다음 시즌 수원 삼성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파트너 자리가 이제 크르피치랑 타가타가 둘 다 최전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전방 또 오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윙포를 알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때부터 박건호 감독이 어떤 리스트업을 했고 좀 많이 추려진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름은 제가 뭐 취재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은 아직은 없는데 한 가지 뭐 중요한 부분은 경쟁이 붙었다는 것. K리그 팀과 그 말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일 수 있다. 뭐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름이 처음 듣는 이름일 수 있어도 스카우트나 에이전트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었겠죠. 한 선수를 두고 여러 군데에서 달려드는 거잖아요. 좋은 선수는 만약에 진짜 어디서 아무도 모르는 선수를 발견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고 왜냐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보스니아든 뭐 세르비아든 아니면 브라질이든 근데 그런 선수를 두고 캐리가 경쟁이 붙어서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원은 국내에서도 이제 윙포를 알아봤는데 그런 것만 봐도 윙포가 중요하구나. 왜냐 지금 올 시즌 후반기에는 김태환이 측면에서 잘해줬지만 김민우도 측면보다는 뭔가 중앙에서 조금 활약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고
그 오른쪽은 김태환한테만 맡길 수 없고 또 임상혁은 또 지금 다른 데로 떠났기 때문에 측면 자원을 가장 지금 급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리치와 호흡을 맞출 외국인 선수를 아마 국외에서 지금 데려올 것 같으니까요.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방송 켠 김에 그 전북 공격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뭐 펠리페도 약간 상황이 조금 그 전보다 좀 더 좀 전북 입장에서 좀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게 그전에는 펠리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광주가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대표 뭐 단장 없죠. 감독도 서울로 떠났죠. 그 접점이 없었는데 이제 김호영 감독이 오면서 뭔가 안정감이 좀 생겼고 김호영 감독 제가 인터뷰했잖아요. 그 펠리페를 무조건 뭐 붙잡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펠리페가 없다고 우리가 강등? 그건 아니라고. 자기는 그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만큼 뭔가 이적료만 맞춰준다면 펠리페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 뉘앙스를 풍겼고요. 그만큼 이제 뭐 지금은 전북 쪽에 뭐 한 30억 정도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좀 더 많이 좀 낮춰준다면 전북도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펠리페가 동시에 일류첸코도 원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뭐 전북이 일류첸코 영입을 확정했다 이런 얘기 돌았는데 제가 그 한 23일 버전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뭐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류첸코에도 관심 있는 건 맞아요. 일류첸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울산이 이제 60억 이상의 어떤 그 ACL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울산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죠. 울산 역시 큰 영입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그 지금 벌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선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입장을 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류첸코에게 조금 더 돈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북 역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뭐 전북도 원하지만 울산도 만약에 조금 주니어 자리에 그 일루첸코를 안 치려고 한다면 울산 역시도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루첸코를 두고 어떤 현대가 더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일루첸코 든 펠리페드 아마 무릴로가 나가야지 그 외국인 티오에 그 일루첸코 들어올 일루첸코든 펠리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릴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무릴로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릴로가 나쁜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실력에 비해서 연봉이 조금 세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쉽게 덤비는 팀이 없다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릴로를 뭐 계약 해지 또는 뭐 이적 그런 어떤 방향을 찾으면 답을 찾으면 그 자리에 이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무릴로가 어떤 그 처분이 쉽지 않으면 무릴로 다음 시즌에도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부 여기까지 하고 뭐 한 가지 뭐 떡밥 아닌 떡밥을 드리면 그 대구 FC가 좀 조용합니다. 지금 뭐 대안을 보낼 수 있다, 뭐 못 보낸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간 외국인을 원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뭐 김선민을 보내면서 어떤 이적료도 벌었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한테 투자할 것 같은데 그 외국인 뭐 실명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외국인을 일단은 임대로 데려와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요. 세징야란 그 외국인이 작년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K리그에서 그런데 그 외국인이 일단 뭐 중국과도 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중국 팀과 어떤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뭔가 공이 다시 대구한테 온 느낌인데 대구가 과연 완전 역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왜냐면 지금 원소속 구단이 지금 유럽에 있는데 그 원소속 구단에서는 뭔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완전 이적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가 지를 돈이 있는지 아니면 지를 의지가 있는지 만약 임대가 된다면 베스트죠. 진짜 대구 입장에선 연봉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임대가 되면 베스트지만 만약에 완전 영입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대구도 쉽게 덤비지 못할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선수가 온다면 세징야와 그 선수의 어떤 이선 조합은 거의 공격 포인트로는 진짜 떨립니다. 뭐 벌벌 떨릴 정도로 파괴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에드가까지 삼각편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되려면 영입부터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대구의 행보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 10분이 넘었네요. 밖에서 지금 문 열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